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잘 살게 되었잖아요. 국민들 민도도 높고 문맹률도 낮고 뭐 OECD 국가이고 또 G7에서 G8 또는 G10 국가에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속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속하고 있는 나라가 유식한 국민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가방 수수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 수사해라, 뭐 수사를 해라,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오만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런 감정적인 문제, 서민들의 그 대통령 영부인이 뭐 명품백을 받았다 해서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뭐 타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개인이 느끼는 대로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인 거예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왜 위반이 아니냐고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을 봐주게 하는 것 아니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힘이 칼날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국회에도 보면 그 율사 출신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타치하고 싶은 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청탁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김 여사의 변호사법 위반, 또 제3자 뇌물 제거, 뭐 알선 수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범죄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타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치하진 않고 오늘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요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형법에는 재형 법정주의를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우리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이 처벌하는 형벌 법규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살인행위, 이거 굉장히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인 행위의 극치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행위를 처벌하는 살인죄가 없으면 살인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재형 법정주의예요. 물론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당연히 있죠. 즉 어떠한 행위가 비록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의 감정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게 재형 법정주의예요. 이 재형 법정주의는 형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제왕적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이 재형법정주의는 헌법을 변경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제왕적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김 여사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인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릴게요. 청탁금지법 위반 맞습니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뭐 이러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품 등을 수술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은 이러이러한 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뭐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뭐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은필칭 금품을 받거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중에라도 달라고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김 여사는 명품백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그 형벌 법규가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뭐뭐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면서 벌칙조항을 둬요. 벌칙조항. 그래서 청탁금지법에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직자와 배우자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동법 제22조 벌칙조항에서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데 공직자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뭐 형벌 규정도 있고 가태료 규정도 있는데 공직자와 배우자를 뭐 몇 년형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가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그 규정이 없어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직무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그 수수해서는 안 되는데 수수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김 여사를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요? 형사사건의 수사라 하는 것은 첫째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 조사해봐서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범죄, 이런 경우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청탁금지법 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니까 수사를 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변호사도 없나? 전부 다 바보예요.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청탁금지법을 치고 그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벌칙조항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상 지금까지 그만큼 수사를 한 것도 야당과 국민들이 워낙에 막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 국민 감정을 건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총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끌려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국회에다가 공을 던졌잖아요. 뭐예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배우자도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맨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야는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물론 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의아해하는데요. 어쨌든 야당에서 이렇게 대도 안 했는 뭐 처벌 규정도 없는 거에 수사하라 그러고 하는 거는 뭐 이재명 뭐 야당 대표가 인기는 좀 있습니다만 이거 거의 대선 불복 아니냐. 나는 이 야당이 진보 정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진정으로 승복을 했다, 대선에 승복을 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만의 느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뽑았으면 좀 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대도 안 하게 계엄령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좀 지나가는 소가 없어지는데 계엄령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엄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뭐 그 얘기할 것도 없죠. 뭐 또 광우병 괴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이면 안 돼요. 여당도 정부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되고 야당도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선전하면 안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든지 뭐 장관의 배우자든지 국회의원의 배우자든지 간에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다시는 이와 같은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듣는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걸로 또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